금강 원장님, 네. 그 2019년 6월에 금융감독원에서 라임 관련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을 하시죠? 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7월 23, 24일에 뭐 경제지에서 관련 내용을 좀 다룹니다. 그리고 대량 환매 연기는 10월 1일 날 선언이 되고 있고요. 자, 열어주시죠. 다음 페이지.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꾸준히 라임 자산 운용에 돈이 유입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9월에 큰 폭으로 환매가 시작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누군가는 라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대규모의 돈이 환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개인은 한 달에 한 번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 신청을 하면 25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환매할 수 있고 수일 내에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테티스처럼 이 펀드를 기획한 쪽에서는 자기들한테만 유리한 아주 보도 듣도 없는 제약 없는 이 환매 조건을 만듭니다. 결국 정보 접근에 취약한 일반 국민들만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돈이 묶이는 상황이 되고요. 환매 중단 공지가 정식적으로 나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기관, 큰 손들 다 돈 갖고 나갔습니다. 지금 피해 사례인데요. 60세 이상 고령층의 투자 성향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험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쪽으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피해자를 분석을 하면 60대 고령자의 피해액이 3조 730억 원입니다. 옵티머스 경우에 60대 이상이 50%, 70대 이상이 30%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영업행위는 굉장히 부도덕할 뿐더러 악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펀드의 고령층의 펀드 규모가 30% 이상인 거고 그 다음에 펀드의 50% 이상은 다 고령층한테 집중적으로 팔았다는 것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증인님, 그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 지금 베스트셀러에 든 유일한 펀드입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셨는데요. 그건 원금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이면? 이거 예. 아,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그럼 NH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예.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고 돈이 NH에 지금 지금 네. 넣어놓으신 게 지금 예수금으로 있으신 게 네. 그냥 1억 1,200 정도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전 판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이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원분들이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지점에 전혀 동료가 없었다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불안전 판매가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잔고가 있는 고객의 리스트를 가지고 접촉을 시도해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고객한테 잔액이 얼마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펀드를 결정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직원들이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NH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95% 이상 광역공사 매출 채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아마 투자 제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5%라는 부분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통 5%가 있으면 그게 정말 5%뿐인지 아니면 25%를 5%로 줄이고 있는지 그걸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 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농어촌공사의 책창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증인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네, 차장입니다. 그 농어촌공사에서는 차장이 아까 옵티머스 펀드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차장 직급으로 30억 정결 낼 수 있나요? 제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투자 제안서를 받아서 음. 제안서를 검토한 그 검토안을 네. 산해기금 이사회에 부의해서 네. 이사회 그 의결이 난 후에 투자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사회 보니까 사측 2인, 노측 2인에서 4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나왔나요, 그날? 전원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PT를 누가 했나요? 우선 그 이제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투자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본인이 했습니다. 했죠? 네, 맞습니다. 그 보니까 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사모펀드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본인 사모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나요? 그 일반 금융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처럼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아나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크게 많이 알지는 못하고 네, 관련해서 크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질의서 보낸 답이 뭘로 왔냐면 옵티머스와 회의나 미팅 한 차례도 없었고 NH투자증권이랑 회의랑 미팅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제안서 받고 본 다음에 통화 한 번 했고 그걸 이사회에 올려서 무려 30억을 본인의 PT로 정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우선은 그 이제 사전에 옵티머스나 NH하고 사전에 뭐 미팅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 맞고요. 다만 이제 상품 제안을 받고 이 그러니까 상품에 상품 제안서 받아서 몇 쪽짜리 읽고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30억짜리 본인이 PT해서 정결해서 투자한 거 맞습니까? 예스 아니요 노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전결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에 그 부의를 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예, 근데 이사회에서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얘기 다 하셨잖아요. 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 그렇게 일하십니까? 차장 직급으로 사모펀드가 뭔지 전문가도 아닌데 옵티머스나 NH투자나 단 한 차례 미팅도 안 하고 제안서만 받고 통화 한 번 하고 이사회에 있는 세 분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텐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본인이 30억짜리를 이거 직무유기 배임 아닙니까?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